자, 아까 제가 92번인가요? 92번을 다 풀어놓고, 자, 92번 한번 봐보세요. 아니, 92번 맞아? 92번의 답은 2번인데, 풀 때는 2번인데 제가 답은 3번인데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네, 답 2번입니다. 혹시 3번을 체크하신 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죠? 문제 다 풀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 99번 가도록 합니다. 조선 후기 과학 기술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입니다. 자, 1번 박연, 벨페브레이라고 합니다. 훈련 도감에 소속되어서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정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가장 외국인들이 빨리 온 인물이 이제 박연이죠. 벨테브레이죠. 그 뒤를 이어서 온 애가 하멜입니다. 예. 벨테브레 다음에 이제 하멜이 오죠. 그래서 하멜 표리기를 남기고요. 두 번째, 김성문은 저서 역학도를 통해서 지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17세기 적습니다. 예. 역학도의 17세기 대표적인 지전설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18세기 홍대용은 18세기입니다. 18세기입니다. 이런 책을 쓰죠. 네. 을병 연행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연행록이라는 것은 연경에 다녀왔던 기행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책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나오죠. 의무리어 산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았다. 산 이름이요. 실제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산과 문과 답 이렇게 해서 의산문답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의산문답에서 처음으로 김성문에 의해서 지전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18세기 인물입니다. 홍대용입니다.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 지전설을 주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러면 김성문 17세기, 18세기 홍대용. 자, 그 책 볼까요? 지구전요와 명남루 총수원은 이건 최양기예요. 네. 최양기호가 명남누기도 해요. 명남누입니다. 명남누고 그 사람이 쓴 책들을 다 모았다. 이거 뭐냐면 최양기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은 다 청나라에 들어왔어요. 청나라에 들어온 책들이 이달에 나오면 다음 달에 최양기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 최양기였어요. 되게 개혁적인 인사였고요.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최양기 집으로 몰려 들어가서 책을 보려고 야단 법석을 쳤다. 막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대단한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름 재력도 상당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여 권의 책을 비축하였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웬만한 책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최양기 집에 가면 그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명남루 총서예요. 지가 다 읽고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이걸 명남루 총서라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구전요, 네, 최양기의 최양기도 뭐죠? 지구 지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금 얘기했던 김성문, 홍대용, 최양기 다 지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선의 정들이 무엇에 빠져 있나요? 중화주의에 빠져 있다고. 중화주의에 빠져 있어서 중국은 세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걸 중화주의라고 하거든. 지구가 돌지 않고 행성이 돌다는 이론을 가지게 되면 지구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국의 세상이 중심이 됐다는 거거든. 이걸 중화주의라는데 이거 깨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생각을 깨야 된다. 중국이 중심이 아니고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의식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홍대영이 이렇습니다. 네. 홍대영은 양반집 자제예요. 네.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사로 지냅니다. 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인물인데 처사로 지냅니다. 네. 자기 아버지도 고위 관료를 지냈고 자기 형들도. 근데 관직에 나가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기 작은 아버지 홍억이라는 사람이 연행사로 따라갈 때 자제군관으로 따라가요. 군복을 입고 호위무사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한 명씩 꼭 데려가야 되겠다고요. 박지원 같은 사람들, 박재가 같은 사람들, 요사람 마찬가지도 처사로서 따라가서 청나라에 가서 60일 동안 머물고 온갖 책을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개혁적인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느낀 점들을 글로 여기는 연행록이고 갔다 온 기록문이고 여행문이고 여기는 우리 개혁책들 쭉 적어놨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도 이분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것들이요. 되게 개혁적인 인사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이요.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의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수업 끝나고 얘기하지 마시고 답은 풀고 문제 이상한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100번. 조선 후기 실학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실학자들입니다. 김육은, 지봉유술. 지봉유술은 누구죠? 이수강입니다. 지봉유술은 이수강. 그 다음에 뒤에 설자에 동그라미 쳐. 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백과사전입니다.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백과사전입니다. 지봉유설을 저수하고 뒤에 동법 학대 시연역을 도입했습니다. 네, 뒤에 건 맞아요. 김육이 시연역과 시연역은 효종 때인데요. 최초의 중해 청해 문화를 수용했어요. 네, 이게 시연역입니다. 효종 때 들어온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특징은요, 다 아시잖아요.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24절기 다 표기되어 있다. 시연역의 특징. 그 다음에 대동법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대동법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효종 때입니다. 2번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한 경영규모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이 아니고요. 우서죠. 우서. 유수원의 우서. 3번 한치우는 중국과 일본의 문헌까지 섭렵하여 기전체인 해동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네, 즉 한 500여 권의 책을 참고의 문헌을 잡고 책을 저술했어요. 이게 해동 역사입니다. 한치운의 해동 역사. 해 앞에다가 발자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발해 역사도 같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발해 역사도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이용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치운의 해동 역사가 나온다면 시기를 물어본다면 조선 후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조나 정조 거 잡으셔도 되고 순조 거 잡아도 돼. 아무거나 잡아도 돼. 그 시대 인물이니까 영조, 정조, 순조 때까지 인물입니다. 한치운의 해동 역사.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조선 후기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유형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유형원은 농민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산홍공상에 따라서. 유형원이 반개수록이라는 책에 산홍공상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즉 돈이 양반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책 제목은 뭐예요? 반개수록의 균전제라고 얘기합니다. 토지를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하는데 산홍공상에 따라 가져갑시다. 약간 모순입니다. 답은 3번 가겠습니다. 101번 조선시대 지도제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는 태종 때죠.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로 고년 만국 정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원나라의 성교 광피도 영향을 받습니다. 성교 강피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플러스 혼일 강리도를 합쳐서 만든 게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한반도 지도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한반도 지도도 첨부합니다. 태종 때 만들었던 팔도도가 추가되고요. 추가로 일본이 빠져있거든. 일본도도 여기 추가해서 만든 게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태종 때 만들었습니다.
혼일 강리도 태종 때. 외워야 됩니다. 태종 때 만들었습니다. 혼낸 사람이죠. 여러 사람을 죽이거나 혼냈죠. 혼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됐죠? 태종.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혼났죠. 혼일 강리 역대 지도입니다. 단 여기에 아메리카, 즉 미국은 없습니다.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혼일 강리 역대 지도에는 아프리카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아프리카는 들어가 있고요. 미국, 즉 아메리카나 미국을 해도 상관없고요.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든 이런 단어가 나오든 다 맞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걸 한 명 빠지면 안 돼. 아프리카도 빠졌다 이런 질문 빠져야 됩니다. 됐죠? 이것도 같이 잡으시고 성교 강피도 혼일 강리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든 게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무슨 모 대학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김종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22첩으로 구성된 접철식 지도로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명의 심리척 지도죠. 접철식이란 지도가 너무 커서 밑에 나와 있죠? 일부 부분을 접히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3번 정상기의 동국 지도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왕 물어보죠. 영조, 정조? 영조예요, 정조예요? 이걸 왜 고민하지? 이쯤 되면 기본이 아닌가요? 영조입니다. 영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영조예요. 이유 불문 영조예요. 뭐 정조 고민할 필요 없어. 영조예요, 무조건. 자, 동국지도는 최초로 백리책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축척도라 불러. 점 하나를 갖다가 백리를 보는 거예요. 40km로 보는 거예요. 대동여지도면 4km니까 10리로 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도가 더 정확합니까? 대동의 지도가 훨씬 더 정확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4번 조선 방역 지도는 유일한 현존하는 16세기 원본 지도로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조선 방역 지도입니다. 8도의 주현을 다 표기했습니다. 8도의 주현 단위가 다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진영, 우리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그죠? 수영과 진영을 다 표기해놨어요. 수영은 해군 주둔지를 얘기하는 거고 진영은 우리 육군들이 주둔한 지역을 전체를 다 표기해놨어요. 그만큼 뭐죠?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게 조선 방역 지도이기도 합니다. 행정 플러스 행정에 대한 뭐 주현에 대한 표기, 수령의 표기, 그 다음에 진영에 대한 표기가 전부 다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 다 잘하는데 지도하고 책 나올 때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방법 없어요. 문제 많이 푸는 방법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체크해야 되지 책만 계속 보면 어떡해요? 실력 안 늘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끊임없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102쪽 조선 후기 문학의 동화에도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 지능은 향리에 관계된 기록 및 뛰어난 인물의 전기를 모아 연조 기감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지능 밑줄 그으시고 향리 밑줄 그으시고 헷갈리는 책이 하나 또 있죠. 이 지능, 이 진택 구분 꼭 하셔야 돼요. 함정 계속 팔 거예요. 이 진택은 책 제목이 규사, 해바라기 규자. 해바라기 규자. 서울들은 꿈이 뭐겠어요? 해바라기 자 따라가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해바라기는 계속 목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해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규자를, 해바라기 규자 쓰는 거야. 나의 평생의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을 향해 간다는 거야. 그 내용은 뭔가요? 서울이나 일반 양반이나 별 차가 없다는 거야. 나도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좀 등용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규사라는 책 제목을 통해서 반증하는 제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잘하셔서 이진택의 규사, 서울들의 이야기, 이지능, 향리에 대한 얘기, 연조기감 두 개 외워야 돼.
일단 규사는 해바라기 규자를 생각하면 돼. 서울대를 구면 뭐라고요? 양반, 이진택. 1번 집은 답이 아닌데 이진택과 이진은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최항기는 명남루 총소를 통해 뉴턴의 만유인력을 비롯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익은 송어사설에서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으로 나눠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뒤에 설자 동그란 치면 돼. 설은 뭐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성호는 누구의 호죠? 이익의 호입니다. 이익의 호가 성호사설입니다. 이익은 지전설을 주장하나요? 주장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지전설 주장한 사람? 김대문, 홍대영, 최항기, 사지선다양으로 넣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음 지전설과 관계없는 사람을 고르세요. 답 가르쳐줬잖아. 다 얘기해줬잖아요. 이익도 처음에는 지전설을 주장한 것 하지만 마지막에 공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주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다. 그래서 이익은 지전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번) 이 중안의 택리지는 책입니다. 택리지는 책입니다. 다른 말로 복고총론이라고도 합니다. 총론 강론 얘기할 때 책을 쓸 때 복은 어디에 살아야 죽어갈 것자죠. 어디에서 살아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딜까? 요즘쯤 공인중개사 아저씨들이야. 이 땅 참 좋아요. 풍수지리도 막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돌다 보니 경상북도 안동이 제일 좋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성품이 유순하고 A가 바르고 되게 싹싹하더라는 거야. 결론은 경상북도 안동이 제일 좋게 사는 동네라고. 이유는 지 고향이야. 자, 비꼬는 건 아니고요.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뭐 자기 고향 뭐 나쁘다고 얘기해서 몇 사람 되겠어요. 자, 이중환의 택리지는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정하였으며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지배하는 것을 처음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왜인걸? 이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예요. 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입니다.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사지리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인문지리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인문지리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지리지. 그래서 한백겸과 관련된 인물들. 그래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가장 대표적인 출발점이에요. 이걸 누구도 같이 봤다고요? 정리하고 이걸 봤어요. 자기도 되게 고민이었던 거야.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르는 지명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인 거야? 정량이 쓴 책은요? 예,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방강역구입니다. 나방강역구입니다. 지명을 봤더니 이 지명은 도저히 모르는 지명이라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지명이 뭐라고 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뭐예요? 이 지명을 던져주는데 도저히 우리나라에 아무리 찾아도 못 들어가는 거야. 네? 그 방송 사고 나온 줄 알아요. 아무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중국 어디요? 아니, 지명을 얘기하라고. 예? 패스. 몰라도 되니까 패스. 개인 시간 잡으면 안 되겠다. 자, 몰라도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의 아방궁역고, 지명을 통해서 역으로 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건축물 보죠. 해도 끝이 없죠, 여러분들이. 건축물이. 그죠?
이번 모의고사에 좀 많이 틀리셨나요? 자랑할 건 아니고 봅시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개성의 남대문, 서울의 남대문도 있고요. 개성의 남대문도 있다고요. 이거 15세기 맞아요. 태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태조 때 완공됐고요. 그 다음에 평양의 보통문, 고려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개성과 평양에도 15세기 건축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5세기 건축물 이거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쪽 가볼까요? 숭례문은 다 아시잖아요. 숭례문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숭례문 정도 우리가 다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남대문하고 그 다음에 보통문 이 별도의 강진 무이사.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꼭 고려시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것은 15세기에 만들어져요. 강진 무이사 같은 경우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합천. 건물은 아니지만 15세기 만든 유명한 탑이 하나 있어요. 탑골공원에. 원각사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이거 15세기를 대표하는 건물이나 석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6세기는 뻔하지 않아요? 뭐? 서원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7세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팔강민, 법주사, 팔상전, 불의 하엄사, 각항전, 이거는요 미륵전. 18세기는 다 여기죠. 이런 돌 대가리, 이런 샹, 이런 개뿔 따고 다 여기잖아요. 뭐죠? 안성의 성남사,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줄줄줄줄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보내요? 예, 양반들이 후원합니다. 여기는요? 부농, 부상들이 후원합니다. 다른 말로 요호, 네, 요호 부민들이 후원합니다. 이렇게. 자, 문제 풀게요. 기억번 정답이 됐고, 니은번 16세기 서원 건축이 활발해졌고요. 가람 배치 양식. 원래 가람 배치는 불교 사원에서 적용하는 양식인데 그걸 서원에서 똑같이 적용한다고요. 가람 배치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옥산서원과 도산서원들이 16세기를 대표하는 서원입니다. 옥산서원, 그 다음에 도산서원, 이연적과 그 다음에 이양 같은 서원들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17세기 논산쌍계사 18세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로 10세기로 바꿔야 되겠죠. 17세기로. 그래서 디귿과 니을은 17을 18로 바꾸시고 그 다음 18을 17세기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치 파트 갑니다. 자, 우리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국정개혁의 자리를 모으기 여러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파견 순서 잡습니다. 여기는 다 연도입니다. 네, 연도를 알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연도를 우리가 줄줄 하십시다. 줄줄 외워봅시다. 1차 수신사 1876년 1876년 누구? 김규수
책 알아야 되겠네요. 일동기유라는 책. 갖다 쓴 책들 보고 해야 되겠죠, 왕에게. 두 번째, 보빙사. 1883년 보빙사. 어디를 다녀왔나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일본이고요. 네.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요 전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죠.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알아야 됩니다. 즉 신변 보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갔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빙사가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즉 서양의 문물을 견학하러 가는 겁니다. 서양의 문물을 견학을 합니다. 정권대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민영익이 정권대사를 가고요. 뭐 홍영식, 서강범, 그 다음에 막내, 여기다 머물러서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 누구죠? 육일준, 뭐 이런 인물들이 이 사람도 훗날 미국 유학파가 되죠.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서양의 학문들을 배우고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시찰단. 1881년 4월입니다. 이걸 조사 시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1차가 1876년이고 2차가 1880년이에요. 근데 80년에 특히 조선 책략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몰아야 되겠는데 고지영임금이 소리 소문 나게 보내면 더 난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조용하게, 그래서 양반집 자제들 한 50명 정도 선발해. 부산을 급파해서 보내요. 그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신사년에 유람단을,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시설을 시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유람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근데 정작 놀러 간 게 아니라 우리 후기에, 우리 20세기에 우리 학자들이 봤더니 시찰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칭이 신사유람단에서 조사시던 이름이 바뀌어서 사용돼요. 실상은 같은 놈들이야, 쉽게 해서. 네, 놈으로 치면 같은 놈들이 하는 역할이 꼭 같았어요. 조사시찰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산업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뭐 만들어야 돼요? 전왕국이 신설되죠. 갔더니 일본에 도착했더니 얘들이 뭐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어디 샀어요? 봤더니 돈으로 샀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 있어요. 신문 나와야 되겠는데? 첫 신문. 한성 순보가 나오겠죠. 무슨 숫자라고요? 열흘 숫자 10일에 한번 나오는 한성 순보가 처음으로 이때 방문국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을번 영선사죠. 영선사. 여기 청나라입니다. 81년 9월. 청나라에 가는 이유는요. 무기 제조와 군사훈련법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갔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윤식과 배우러 가는 기술자를 데려갑니다. 김윤식 무기 제조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네, 원래 2년짜리 갔죠? 실패하고 몇 년 만에 왔나요? 1년 만에. 그래서 새로 만든 게 뭔가요? 기기창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마지막 2차 수신사. 이건 1880년 김홍집 가져온 책 조선 책략. 이게 이제 말썽이 났죠. 그다음 영남 만인소, 만원 척사소 이걸 만들어냈죠. 이만손, 홍제약, 강원도 유생 홍제약, 영남 유생 이만손이 상소문을 올려서 어떻게요? 이 책 가져온 사람 김홍집 죽이고 조선전 다 모아서 불태워주세요 얘기하고 있다고. 이견도 다 외우시고 내용 다 잡으시고. 고정의 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서양의 문물을 빨리 수용해야 된다. 서양의 문물들을 빨리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고정이 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너무 늦었지만 이거라도 해야 뜻이에요. 빨리.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누가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 잘난 아저씨들. 이분들이 꽉 막혀있어요. 꽉 막혀. 이 책 좀 봐봐, 이거. 뭐야, 읽어봤더니 막 비판하고 앉아있다고. 여기 내용이 뭐예요? 미국, 청, 일본과 친하게 지냅시다. 그 다음에 러시아, 견제합시다. 이거잖아. 요거 반대한다고. 좋은 청량의 내용이 이겁니다. 앞으로 미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친하게 지내야만이 한반도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견제하세요. 얘들 무슨 욕심이 있어서 막 남하하는데 이거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왜? 이 당시 최대 강국이 영국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얘들 식민지 국가를 만들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러시아 가장 욕심나는 게 한반도지만 요동반도예요. 그 요동반도를 가장 욕심내는 거야. 그 영국도 견제하고 미국, 새롭게 신흥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도 같이 합세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 유생들 어떻게 해요? 얘들 우리가 잘못해서 얘들 건드렸다면 얘들 열받아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책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순서 쭉 잡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갑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공사 내부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첫째 줄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청산가부 개가 허용은 동학교도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반영된 게 가부 개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은 가부 개혁입니다. 첫 줄째 하나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 연자제를 폐지하고 죄인 자신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연자제 폐지해달라는 뜻이죠. 가부의 재혼은 기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가부 제가 허용이 되는 거죠. 동학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청산가부 제가 허용이 반영된 게 가부 제가 허용이라고요. 답은 가부개혁 내용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중국 연호 사용을 폐지했다. 이걸 사용하자고. 앞으로 내년에 503년이라 하자. 건국한지. 대한제국 아니고요. 가보개혁이고요. 가보개혁입니다. 가보 1차 개혁입니다. 가보 1차 개혁의 정치 파트입니다. 두 번째,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독립협회는 1896년, 가보개혁은 1894년. 뒤에 것을 앞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 연도만 알면 풀 수 있어. 독립협회 활동은 1896년부터 97년까지고, 그 다음에 가보개혁은 1894년.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 세 번째, 군국 기무처의 주도하에 추진되었습니다. 네, 가보개혁의 주 관청은 군국 기무처입니다. 의정부에서 맡길 수 없습니다. 군국 기무처를 만들고 김홍집과 바지사장이 했던 흥선대응을 처음 중용시킵니다. 네 번째, 동학농민운동 의혹을 일부 수용합니다. 즉 공산오비 혁파와 가부 제거 허용이 동학에 주장했던 내용을 일부 수용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갈게요. 미출증 기억에 해당되는 조간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조선의 흉도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사물을 보는 인원이 많이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관도 참화를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평화 우호를 이유로 타당하게 협의 처리한다. 즉 조선과 약속하여 아래 6개 조항 및 따로 정한 속약 2개 조항을 실행함으로써 징벌을 표시하고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삼았습니다. 키워드가 육군 교관이죠. 육군 교관이 죽었다는데요. 네. 호리모토겠죠. 자,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년이죠 이게?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 네, 이모군란이라는 얘기.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약은 제물포 조약,
태극기를 제작해서 일본에 사제로 갔습니다. 특징? 일본 공사관에 보통 우리 군이 경비를 서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일본 공사관 내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 최초죠. 일본군을 주둔하게 됐다. 최초로. 제물포 제약입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조간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조선국은 대간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그래서 박영호의 대표편 갑니다. 일본국 공사 영사 및 그 수행한 가족의 조선 내 여행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 조선국은 일본 공간에 수축 증권을 위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중용하도록 합니다. 이건 갑신정변 때의 한성조약 내용입니다. 갑신정변의 한성조약의 내용입니다. 4번, 일본 공사관에 병사 약관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여 병영의 설치와 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임재태, 가반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모곤란 때 재물포조약과 근데 태극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2년 전에 김옥균이 미국과 협상할 때 이미 사용을 했어요. 이게 최근의 학설 이게 최초로 봐요. 지금 현재 박용희가 처음에 태극기 사용했다 이런 지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제자들이 아마 꺼릴 거예요. 일단 태극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모곤란이기 때문에 이모곤란, 재물포조약, 임재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손해배상을 맺었고 텐진조약이 우리와 관계없이 청나라 일본이 맺은 조약이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조선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일본과 청나라는 동수의 군을 파견할 수 있다. 동수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그 실제로 파견되죠. 동학 때 우리 정부군이 파견을 요청하죠. 그 결과 청나라 애들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이게 텐진조약 조약입니다. 내용입니다. 일본 애들 어디로 왔어요? 인천으로 왔고요. 청은 아산만으로 왔다고. 그래서 둘이 싸운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청일 전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평일 전쟁 우리 출발점은 성안역이에요. 잘 모르시죠? 성안역은 경기도 평택하고 충청남도 천안 사이에 있는 역이 하나 있어요. 평지예요. 성안역에서 청일전쟁이 뻥 하고 터졌고요. 국내에서만 터진 게 아니죠. 청일전쟁. 어디서 터져요? 여기 터져요. 여기서. 청나라군과 여기 일본군이 싸워요. 이렇게. 청나라군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산 무기, 최신식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화력 좋은 거. 일본은 구닥다리 가지고 있다고. 이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누가 승리할 거라고 봤나요? 청이 승리한다 무조건. 근데 청이 실패했어. 이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이건 관료들의 무능이나 관료들이 부패와 관련돼서 청나라 관료들이 연습용 탄을 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인정해주고 묵인하고 뒷주머니에 챙긴 거야. 근데 전쟁이 났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야. 공포탄으로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연습용 탄으로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사람은 그냥 배도 파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애들이 이거 봐라 살상용이 아닌데 연습용인데 근접해서 어떻게요? 유효 사고로 되게 짧아. 일본이 야 접근시켜 해서 여기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청나라에 대해서 관료조직이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뇌물 받아먹고 연습용인지 실탄 진짜인지를 모르고 막 납품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완전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에 일본군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빼앗아 갑니까? 얘들이 이 땅 빼앗아 간다고. 이 땅을 빼앗아 간다고. 가장 싫어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러시아 애들이 욕심내는 게 어디라고?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 바레만을 통해서 이 압록강까지 오고 싶거든. 그럼 이 지역 전체가 자기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거거든. 이 러시아가 욕심 부리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혼자 안 되지. 얘들 막 데려오잖아. 친구들 막 데려오잖아. 야, 같이 가볼까? 이렇게. 몰아버려 이걸 갖다가. 그렇지. 삼국 간섭이라고 그러지. 삼국 간섭 결과 우리 한반도는 정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친청 세력에서 친노로 누가요? 민비가 말을 갈아타죠?
일본 애들 어떻게 해요? 열받았죠? 이거 누구지? 왔더니 민비라고. 그래서 민비를 어떻게 제거하는 작전이 전개되죠. 일명 폭수사냥 사건이 전개되죠. 그걸 결과 낭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건천궁에서 암암리에 저녁에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일명 뭐라 불러요? 을미사변이라는데 이런 전개된 내용들입니다. 네. 국제선 어떻게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죠. 1년 단위로 돌아가죠. 그죠? 우리가 넋을 놓고 있었던 거죠. 국제정세를 이렇게 강대국들끼리 치열한 이권 다툼이 이루어지는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창피합니다. 그죠? 이 부분 갈 때마다 우리 열받지 않나요? 저 일본 놈의 새끼들, 저 러시아 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자, 문제풀이도 계속 욕 나올 것 같은데요. 자, 107 갑니다. 밑줄친 그가 추진한 정책을 옳지 않는 것. 1864년 철종의 적자 이들을 왕위에 올린 그는 세도 정치로 흐트러진 국가 기관을 바로잡아 민심을 수습하고 땅에 떨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철종 주자 정순원철 고종이겠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입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흥선대원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 무조건 다 안건 강화로 봐야 되겠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죠. 의정부뿐만 아니라 삼군부도 부활시켰어요. 신영, 남영, 마병서라고 하는 삼군부도 부활시켰습니다. 왕권 강화책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양민에게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호포제. 그 다음에 양민이 아니라 양반에게도요. 그 다음에 3번 만동묘를 남기고 만동묘를 포함하여 이렇게 돼야 되겠죠. 600여 개의 서원들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것은 47개 정도 남겼습니다.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남기고 아니라 포함됩니다. 만동묘는 뭔가요? 명나라의 신종과 의정을 이태리를 모시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공간이죠. 우리에게 명나라군을 파견해서 임진왜란한테 승리의 역할을 했다 해서 기리기한 부분입니다. 경기, 삼남, 해서 등재 사창제를 사창제 밑줄 그으면 되겠죠. 사창제가 실시됐습니다. 사창제 실시됐던 한국의 무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게 사창제다 정도 아시면 되겠죠. 답은 3번 108번 갑니다. 다음 강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지문을 다 불러드렸어요. 메모하세요. 제가 쓴 책에 빠져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지계 발급 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계양장 안으로 제한했습니다. 계양장이 무슨 건데? 계양장 안으로 제한했습니다. 두 번째, 근대적인 재정 일원을 위해서 내장원의 업무를 탁지부로 이관했습니다. 탁지부가 아니고요. 탁지부는 독립협회고요. 국내부입니다. 국내부 내장원입니다. 계속 했지 않나요, 이거? 갑신정변 때 5조, 갑오개혁 때 탁지, 아문, 재정 담당하는 거 얘기합니다. 갑오개혁 때 탁지, 아문, 독립협회, 탁지부, 그 다음에 대한제국, 다시 국내부 내장원에서 자금을 관리하게 됐다. 자, 2번 질문 다시 가겠습니다. 근대적인 재정 일원을 위해서 내장원의 업무를 탁지부로 이관하자. 탁지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독립협회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죠. 국내부 내장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질문이 틀렸고요. 3번 간도 북변도 관리를 설치해 우리 교민을 보호하였습니다. 관리사가 파견되죠. 누군가요? 이범륜. 연도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행위 및 상업과 국제무역을 간장하여 상무사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인들의 단체인데요. 상업 발전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저해 요소일 뿐이었다. 자, 상무사란 상인들의 단체입니다. 자기 이권 단체라고 보시면 돼. 별 상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저해된 요소였다. 상업 발전에 저해된 요소였다. 답은 2번 가겠습니다. 109. 다음 경문을 발표한 인물이 추진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는 비록 초에 묻힌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나서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어찌 국가의 이망을 앉아서 보겠는가. 팔로가 마음을 합하고 억조 창생이 수많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한 의에 미칠 것이고 백성을 전봉준입니다. 1894년 때는 3월 20일 무장현에서 호남 창의문을 발표합니다. 무장현은 오늘날의 전라북도 고창군입니다. 오늘날에 무장현에서 호남 창의문을 발표. 이 내용이 호남 창의문 내용입니다. 됐죠? 3월 21일 거부 관할을 습격하면서 성공합니다. 3월 25일 백산에서 백산 창의문을 또 발표합니다. 순서 물어볼 때 호남 창의문이 빨라요. 네, 무장현에서 했고요. 백산에 좀 늦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문제를 대비해 보시고요. 호남 창의문이 빠릅니까? 백산 창의문이 빠릅니까? 한 5일 빠릅니다. 이게 이런 순서대로 갔습니다. 됐죠? 백산 창의문은 다 몰라도 하나 말하면 되죠. 동물, 즉 동물이 하면 안 되겠다. 가축 잡아먹자, 잡아먹지 말자. 예, 우리 같은 농민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첫 번째 지문이 나오죠. 그죠? 자, 전봉주에 대한 하나씩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창제 실치와 양전사업을 주장하였다. 이건 흥선대원군. 두 번째 봉기군을 이끌고 향토현에서 강군과 교전하여 첫 번째 승전군을 올린 게 뭐예요? 황토현 전투입니다. 즉 전라도 강군을 격파한 전투가 황토현, 전라북도 정읍이 있습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강군을 격파했습니다. 세 번째 고부읍을 점령하고 고부관할을 점령하고 고부읍을 점령하고 백산에서 농민을 다시 의병들을 모아서 창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순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4번 삼정의 문란을 비판하고 전정, 군정, 한국 비판하고 전운사를 혁파하려 하였습니다. 전운사란 대동미를 걷어서 중앙을 올려보내는 그 역할을 했던 애들 전운사라고 합니다. 이 관청을 혁파하려고 하였습니다. 전봉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10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